사실은 이 고발 사주도 역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지른 범죄다라고 네.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이것도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충격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자, 때문에 그래서 17일이죠.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한 네. 지금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17일 날 지금 나는 거죠. 네, 헌법재판소에서 오늘이 지금 15일, 16일이잖아요. 15일입니다. 15일이면 이틀 뒤에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그게 이제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날 텐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작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제가 어제 밤에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9인 중에 지금 7인이 이제 재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지금 한 분 이제 헌법재판소장과 이제 헌법재판관 이제 오영준 재판관과 이제 김상환 이제 헌재 소장께서는 이제 18일, 21일 이렇게 청문회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근데 청문회가 끝나야죠. 17일 날 선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라고 했을 때 두 가지인 게 새로 오시는 분 전에 털어준다. 털어준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미리 그냥 털어준다라는 부분으로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실지 아니면은 사실 이제 만장일치가 됐다. 왜냐하면 재수사 이렇게 막 그 분위기도 됐고 그다음에 뭐 김건희, 그다음 윤석열, 김웅은 이제 그 사건 이첩이 김건희 특검으로도 됐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와 새로운 이제 어떤 그 차가 출발하기 전에 그냥 만장일치로 그냥 탄핵시키자. 이것이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사실은 좀 가늠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야, 손준성은 지금 이제 이 정도 되면 본인이 어떤 걸 저질렀는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검사장까지 지금 승진해 있는 당연하죠. 상황인데 네. 예. 그러면 결국 오다를 받아서 고발 사주를 주도했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저 자리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됐냐면 1심 판결문과 2심 판결문과 3심 판결문으로 다 확인된 것은 손준성 검사장이 최초 발송해갖고 이 모든 사건에 관여를 직접 했다. 이것은 다 확인이 된 거예요. 확정이 그렇죠.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투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무죄가 됐냐? 손준성이 주체가 돼서 직권남용을 했냐? 이게 자기가 주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느냐? 그 부분에서는 확인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상 이 손준성이 이익이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마지막에 손준성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상사한테 줬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사가 대검찰청 그 총장인 윤석열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자백성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절반의 성과가 있는 이제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사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탄핵 재판은 결국은 어떤 징계나 이 사람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하냐 그리고 이제 탄핵을 당할 정도의 어떤 중대 범죄를 어떤 중대 어떤 징계를 할 사안이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그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장모 사건에서 이제 그 거의 로펌처럼 이 문서 작성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이제 그 범정 기획관으로서 이제 모든 사건에 다 관여를 하다가 고발 사주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검사가 이렇게까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되자마자 사건이 기소가 됐는데도 승진을 시키고 노골적으로 네. 이 공범의 증거죠. 이거는. 공범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왔을 때 헌법재판관에서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탄핵 촉구서 탄원서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네. 다 한 분씩 뭐 정영식 재판관 이렇게 앞에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이고. 다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물었어요. 헌법에서 있는 검사의 선거 중립 의무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거 정치 중립 의무는 도대체 뭐냐? 이것을 이렇게까지 중대하게 어겼는데도 이렇게 이 헌법의 질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헌법재판관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호소까지 했는데 제가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 두 분의 어떤 헌법재판소장 그다음 헌법재판관들이 새롭게 임명이 돼서 네. 이제 그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어떤 체제 하에서 이제 손준성 그 어떤 검사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랬죠. 이게 딱 하루 전날 이게 한다고 하니까는 제가 걱정이 너무 돼서 밤을 샜어요. 아니 불길해요 진짜.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의 사안인데 먼저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마지막 자백 있지 않습니까? 네. 전 상사가 시킨 대로 했어요. 라는 네. 이 자백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국 손준성은 탄핵까지는 못 미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 검찰이 이제 해체돼야 되는 그 명백한 이런 증거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사안이 법리 논쟁으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시킬 가능성도 있겠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해서 그 주범이 누군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걸 다 봐줘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준성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냐. 결국은 기결되는 게 검찰이면 맞아요.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를 못하던 것을 특검이 가져가서 다시 재수사해서 그 위에 누가 지시를 했는지 실제 저는 윤석열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조성은 작가 얘기처럼 아니 윤석열 아니야 김건희가 지켰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이제 사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공범이 되고 공동정범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부분 그리고 법리 논쟁으로만 보면 손준성이 살아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검찰 수사에서 빠져나갔는데 이것도 무죄에 해당한다라고는 저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일 겁니다. 국민 모두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뭐 수사 안 했다. 네. 그리고 뭐 그 김건희 사인이라서 수사 안 했다. 한동훈 분명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법무장관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수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그렇기 때문에 종범이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된다. 이렇게 선고를 하면 우리는 완전히 뒤통수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참 저 개인적으로는 손준성 검사 개인한테는 저는 어떤 뭐 감정이 없어요. 제가 네. 그분을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 뭐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그 탄핵 심판 때 이제 다시 이제 재개가 돼가지고 탄핵 심판하는데 자기가 주홍 글씨가 막 써여졌다는 거예요. 반성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제가 예를 들면 만약에 사실관계에서 1심, 2심, 3심 거의 3년에 가까운 재판에서 이 사실관계에서 손준성이 그 어떤 사실관계를 안 했다. 최초 발송자를 그 모든 관여를 안 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정말 대검찰청의 집단 범죄인 게 아니 저희 보도했던 날 네. 그날 밤에 대검찰청에 서버를 지었어요 검사가. 맞아요. 다 그거 하드 뜯고 그 포맷을 했어요. 진짜. 그게 잡범들이 하는 짓이지. 그 예. 대검찰청 검사애들이 하는 거예요. 옆에 김호수 총장이 옆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간이 크면은 윤석열을 위해서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도 아닌데 그걸 증거인멸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건에서 중간 지휘자가 손준성 검사였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참 어떤 판단을 하냐면은 자기는 이제 약간 모욕을 당했다. 그리고 명예가 실추가 됐다. 좋은 글씨가 쓰여졌다. 뭐 이러면서 고통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근데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거나 네. 그런 말씀을 하시거나 중간에 끼어들어서 미안합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참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제가 수사권도 없고 제가 어떤 정말 어떤 일부러라도 사실 어떤 정당도 안 들어갔습니다. 왜? 제가 어떤 이게 정쟁이 될까봐. 예. 저는 이거는 정쟁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밝혀져야 될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어떤 정치적인 오염이 될까봐 그걸로 이제 이 사건이 오염이 되고 이럴까봐 제가 사실은 정말로 3, 4년을 정말 쟤는 혼자서 왜 저렇게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들을지언정 제가 좀 버티면서 예. 제가 이렇게 결국은 나는 윤석열을 이 사건으로 당선 무효를 시킬 것이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425억을 뺏어올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손준성 검사에게는 죄송합니다만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런 거 하나만 보고 사실 4년을 좀 버텼는데 제가 그 마지막에 사실 내란숙에 자기의 상사가 내란숙에 해가지고 지금 재판에 저 잡혀 들어갔잖아요. 네. 지금 이것도 처음 잡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잡혀 들어갔죠. 그러고 나서 잡혀 들어가고 그다음에 풀어지고 이런 과정까지 다 보면서 이 주홍 글씨니
자기는 이제 명예가 뭐 이제 그 억울하게 실추됐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제가 참 저는 너무 공익신고자로서도 너무 좀 비극적인 이런 마음이 들고요. 예. 참 제가 이제 원래 하필 17일 날 예. 제가 명태균, 김건희로 고소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사건 이첩이 돼가지고 그 경찰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간 날이 하필 17일이에요. 예. 2시에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헌법재판소에 그날만큼은 그 손준성의 어떤 그 마지막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되든지 그 장면 제가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 명태균 그 김건희 씨 고소한 사건 때문에 그것도 되게 너무 중요해가지고 제가 그 요번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는 예. 제가 다시 또 이제 그 모든 뭐 그 공수처 가고 막 경찰서 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다 수사를 제가 받아야 손준성 검사장은 이제 누구보다 조선자가 잘 아니까 질문 하나 드리면 손준성 검사장은 자기가 메신저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범행을 주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만 주범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을 뿐인데 왜 본인은 지금 현재 억울하다 또는 명예가 실추됐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좋은 글씨 같은 걸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나 표현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어떤 멘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본인은 진짜 억울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기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그냥 업소하는 겁니까?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결국은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처음에 공익신고 하러 갔을 때도 이 사건에서 이익이 없다. 손준성 검사는 왜? 그래서 윤석열이 조국 수사를 하다가 아주 정의로운 수사를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 배반을 당했고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배반을 당했고 그 김건희는 주가 조작이 한 적이 없고 최은순 사기꾼이 아니고 한동훈은 채널의 사건을 저지르지 않았다. 딱 요것만 담겨 있는 고발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 보도했던 기자들이랑 그 이야기했던 정치인들을 표적 수사하라. 이게 목적인 이 고발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이제 윤석열, 김건희, 사실 한동훈, 그다음에 김웅까지 예. 누가는 사실 한 명이라도 같이 기소가 됐으면 덜 억울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만 걸렸잖아요. 맞아요. 자기만 예.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약간 억한 심정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그냥 자기가 당했다라는 그 어떤 피해적인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참 고위공직자로서 좀 부끄러운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